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8달째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차례 정도로 예고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부실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경기가 앞서 예측한 연간 2.5% 성장 흐름에 부합된다고 밝히며,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안팎에서 등락하겠지만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위시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소비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인데, 이는 내수에 치중되는 품목과 업종의 소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타 업종의 소비는 감소해 전체 소비까지 정체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중장기적 큰 그림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3조 7천억 원으로 2015년보다 32% 늘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의 지출액은 총 8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4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일본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 미국인은 9.4%로 각각 2015년 대비 3.9%포인트,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오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연속 2100선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코스피긴 한데 상승 동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20선 아래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일 공개된 FOMC 회의록이 있었는데 3월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나온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부담을 갖고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 여력과 또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고만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양시장의 흐름들 정확하게 짚어보는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2107.3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0.69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03%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을 보시다시피 그래도 우상향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 2106포인트 시가 형성했고요. 9시가 조금 넘어서 2103포인트까지 저가가 내려온 뒤에 고가는 2108포인트 오늘 형성을 했습니다. 위아래로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코스피도 21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큰 변동은 없는 시장의 답답함을 안고 있는 오늘 거래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보시다시피 개인만 삽니다. 344억 원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전 시간대보다 많이 줄었고 18억 원 매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는 잘하면 매수로 전환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763억 원 순 매도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투자가 오늘 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1853억 원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투신이 오랜만에 삽니다. 832억 원 투신이 사고 있고요. 요 몇 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히 사고 있던 연기금도 오늘은 213억 원 정도 순 매도하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지수를 확인하도록 할 텐데 코스닥 지수는 0.5% 넘게 낙폭을 보입니다. 620선 아래고요. 618.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직접 보도록 하죠. 이제 하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는 정반대의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는 조금 강했습니다. 622포인트 상승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618포인트 저가 형성한 뒤에
좀처럼 620선을 다시 잡지를 못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보셨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개인이 오늘 사고 있는데 664억 원 개인만이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어제 사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하고요. 기관 역시 오늘도 매도합니다. 464억 원이나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도 194억 원 순 매도합니다. 기관의 주체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순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수급 주체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바로 이어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장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어려울 수 있는 장인데 오인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했을까요?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로 가보죠. 이재우 DHP입니다. 두려움과 지겨움 속에 올라가는 장. 두려움과 지겨움은 공존하고 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코스닥 ETF 인버스로 대응. 개별 종목 신규 진입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유리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코멘트 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하락과 상승 반복하는 견조한 시장, 상대적으로 작년 실적 대비 좋아진 기업들 중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군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주셨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올라는 왔지만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상단 저항 구간 내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이 상단 구간인데 추가 랠리는 좀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김민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전략도 심플하고 조금 궁금증이 있게 주셨습니다. 올라는 왔지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이틀 전에 시장이 2100선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환호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나. 그리고 특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못 갔던 움직임들을 뭔가 좀 대변하는 변화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돌파한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가 강화되는 게 다음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시장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레벨업으로 한 단계 올라왔긴 한데 오히려 시장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에너지상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쪽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의 상승의 분위기가 어떤 해외 시장이 미국 시장이 그때 휴장이었을 때 키 맞추기 성격의 일단 상승세가 돋보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그날 돋보였던 외국인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매수 주체가 떠오르면서 주가의 탄력을 끌어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시장의 단면을 또 하나 보여주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 자체는 에너지가 또 강하게 위로 올려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2100선에서의 정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 흐름들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박스권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이제 저항권이 지지권으로 바뀐다라는 관점 쪽으로 본 한 2090선에서 2100선이 일단 밑에 지지권의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저항대 한 2150선 즉 작년 2015년도 4월 달에 있었던 직전 고점대인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이런 강한 변화가 빠르게 좀 들어오기는 조금 더 흐름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일단 지수에 지금 당장 강한 상승 탄력이 붙어 있기보다는 어떤 업종별이라든가 종목별 순환매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업종들의 변화들 같은 경우도 계속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의 흐름들이 바탕이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확대가 크게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 흐름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주도업종 중심의 흐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 안쪽까지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실적 흐름들이 개선되고 그를 주도할 수 있는 흐름들은 여전히 IT 업종이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움직임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기 민경 관련된 업종이다라는 쪽을 봤었을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과 이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하고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는 게 계속 맞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 업종 중심으로 압축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또 여쭤볼게요. IT, 철강, 화학, 기계 업종 이렇게 또 오늘자 관심 업종으로 그러다 보니 꼽아주신 것 같아요. 이 업종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업종 얘기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계속 관련된 무게는 계속 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추세에 대한 흐름들로 많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계속 추세적으로 눌림목대에 대한 접근들 계속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자사주 초분과 관련된 쪽에서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화학업종에 대한 모습들 일단 눌림목이 거의 완성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관심 있는 종목 쪽으로는 일단 IT 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쪽에 작년에 신규 상장한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케미칼 관련된 공정 재료부터 이 장비업 관련된 쪽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쓰이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자용, 방박 증착용 재료부터 특수가스 그리고 연마제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이 공정 재료를 모두 반도체 공정 재료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 장비주 쪽은 조금씩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의 투자가 이어졌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실적 부분들이 장비주의 입장 쪽으로서는 한번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수주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납품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밖에 어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른 흐름보다는 오히려 재료주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낫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SK하이닉스의 높은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3D 낸드 플러시 쪽에서 투자 확대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고요. 거기다가 이에 따른 한 2018년도까지 매출이 한 연평균 35% 정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들과 함께 특히 신규 반도체 소재가 개발 중인데 2018년도부터 매출액의 성장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SK 하이닉스로의 높은 매출 비중이 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실적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37% 이상, 영업이익도 한 79% 이상 증가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큰 고성장을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성장세는 계속 이어간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추가적인 강세 흐름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최근 들어서 이어지는 추세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목표가 13,500원대,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션브릿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정말 엄선된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종목 만나보기 전에 그간 추천된 종목들 중에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수익률 탑3 보여주시죠. 자, 현재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변화가 좀 보입니다. 3위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가 보유한 페노션 종목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22.5%까지 수익률이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2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종목입니다. SM코어 34.8%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1위는 3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강중혁 대리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네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중혁 대리 삼천당제약 수익률 36.7%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컬렉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로 갑니다. 이성웅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간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아바코 그리고 SM코인데 아바코는 4.7%의 손실 구간, SM코는 34.8%의 이익 구간입니다.
지난주에 포트 정리를 한번 쭉 하셔가지고 두 종목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한 종목은 손실, 한 종목은 수익 구간인데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실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 자체가 지수는 2100선을 돌파했지만 종목별로 상당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차별화가 심한데 아무래도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 부재 현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중소형주를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바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자면 21선까지 조정 나온 상황이고 오늘은 일부 21선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코스피 지수와 함께 키 맞추기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바코 같은 경우도 포트에서 비울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일부 조정 나타나고 반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SM코어와 아바코 둘 다 일단 포트를 유지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어, 아바코 두 종목 모두 일단은 더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세 종목 저희가 담을 수 있는데 지금 두 종목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 종목 자리가 남아요. 오늘 종목 넣으실 겁니까, 포트에?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종목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IT 장비라든지 이쪽이 밸류에 대한 일부 논란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조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틈새 쪽에서 보면서 새로운 종목의 발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자산신탁입니다. 일단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그 신탁 자체가 금전을 맡기면 금전 신탁이 되고 토지를 맡기면 부동산 신탁이 되게 됩니다. 일단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지는 흐름이 있고요. 기존의 PF를 통해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신탁 쪽으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개정 그리고 그런 점에 따라서 신탁사의 재건축 시행사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리츠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든지 그 부동산 간접 투자 관련 활성화 대책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실적 성장의 첫 번째 신호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417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01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단에서 큰 증가가 나타났고 그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365억 원, 영업이익은 962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성장 자체가 그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에 수주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신규 수주 자체도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일몰이 올해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조합추진위원회 중에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신탁을 활용한 정비 사업에 관심도도 높다고 보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상황이고 올해 실적 기준에서 밸류에이션 자체 주가 수익률도 10배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는 점, 그런 점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8,500원에서 8,600원 밴드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합니다. 네, 그런데 매수가가 8,500원, 8,600원 선인데 현재 가격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8,900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좀 기다리면 이 가격대가 올까요? 아니면 현재 가격대가 부담이 되더라도 좀 매수에 동참하는 게 나을까요?
네, 뭐 최근에 종목들 흐름 자체가 오를 때 추격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원하는 가격대 왔을 때 편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포트 관리에 효율적이게 구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밴드 가격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이 가격에 대한 그 도달 기간을 어느 정도로 대리님이 설정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목표가 제시해서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고 이게 10,000원이 1차 목표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 목표가로 두고 뭐 향후에 또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국자산신탁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호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는데요. 2부 잠시 뒤에 더욱 알찬 소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이슈칼럼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랠리와 금리, 향후 시장 동향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거시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핫이슈 종목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출연합니다. 제약업계 1위탈한 유한양행 투자 전망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보세 올대표 쪽 올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할 텐데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설레는 시장이라는 주제로 선물 시장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